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체코 대 남아공 1대1 무승부. 이 결과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승부 덕분에 내일 우리와 멕시코의 경기가 사실상 조 1위 확정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남아공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체코가 왜 그렇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남아공을 만났을 때 무엇을 공략해야 하는지까지. 다들 월드컵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승점 계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이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 다 승점 1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도 체코와 남아공의 최대 승점은 4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멕시코를 이긴다면 우리 승점이 6점이 됩니다. 그러면 체코와 남아공은 우리보다 승점이 무조건 낮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고 우리가 져도 우리와 멕시코 승점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승자승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먼저 멕시코를 이겼으니까요. 정리하면 내일 우리가 멕시코를 이기면 마지막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위가 확정됩니다. 반대로 멕시코가 우리를 이기면 멕시코가 1위 확정입니다. 이제 내일 경기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시죠? 오늘은 체코와 남아공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상대인 남아공을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만약 멕시코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비기거나 진다면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혼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공을 지금부터 분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얘네가 멕시코전에서는 본인들의 축구를 못했던 거구나. 오늘 남아공이 보여준 모습이 멕시코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포메이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남아공은 멕시코전과 달리 포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포백을 쓸 때 남아공의 축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데 제르비 감독이나 과르디올라 감독처럼 볼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잡한 축구를 시도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체코가 시크와 흘로잭을 투톱으로 세워서 남아공 센터백들을 압박했습니다. 좌우에서는 소우체크와 초우팔이 남아공의 좌우 측면 수비수를 압박했습니다. 후방에서 3명, 미드필드에서 3명. 전부 1대1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코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체코가 정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건 체코가 우리랑 할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오늘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이 네이션스컵이나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에서도 똑같이 했던 패턴인데요. 골키퍼가 1대1 압박이 걸린 상황에서 센터백들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골키퍼가 직접 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때 체코가 압박을 들어가야 하는데 압박을 들어가면 한쪽이 비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압박을 안 합니다. 그냥 골키퍼가 공을 잡는 걸 지켜만 봅니다. 이제 남아공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를 생각해보면 데 제르비 감독의 토트넘 같은 팀들. 골키퍼가 볼을 잘 다루는 능력을 활용해서 롱패스를 계속 뿌려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롱패스가 효과를 보려면 중앙에 6명 선수와 좌우 풀백이 스위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측면 공격수 아플리스 같은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비가 따라 들어옵니다. 1대1이니까요. 그렇게 끌려 들어올 때 풀백이 올라갑니다. 혹은 풀백이 올라갈 때 수비가 끌려 나오면 미드필더가 또 측면으로 나가서 수비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다른 수비를 끌어내고 그 사이로 다른 공격수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간을 만들면 그때 골키퍼가 한 번에 롱패스를 줍니다. 이게 남아공이 시도하는 축구입니다. 월드컵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아공이 하고 싶은 성향은 유럽에서 유행하는 변형 3백 후방 볼 소유 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남아공이 그런 축구를 할 만한 기술적인 역량이 되느냐. 이게 진짜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체코가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 골키퍼가 위로 올라옵니다. 남아공은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센터백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던 아폴리스가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풀백이 넓게 서 있고 아폴리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최전방 원톱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까지 4명의 선수가 이렇게 넓게 배치됩니다. 골키퍼가 압박이 안 들어오니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4명이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 그 공간으로 골키퍼가 한 번에 넘겨줍니다. 이게 남아공의 빌드업 패턴입니다. 전력이 약한 팀이 보통 시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야심찬 시도입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남아공 포백 미드필더 3명. 체코가 모든 선수를 압박하는데 골키퍼만 압박을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체코가 여기서 압박을 가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오는 걸 너무 무서워합니다. 너무 소극적입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이라서 압박을 안 갑니다. 그러면 왼쪽 공격수가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가고 앞쪽 공격수까지 더해서 4명이 됩니다. 이 공간을 앞쪽에서 계속 만드는 게 오늘 경기의 핵심입니다. 포백을 넓게 서는 것의 장점도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측면에서 붙어 있으니까 가운데 공간이 넓게 빕니다. 이 공간에서 남아공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고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서요. 2명의 미드필더와 위쪽에 1명, 그리고 왼쪽 아폴리스가 또 들어오면서 가운데가 4명이 됩니다. 체코가 이 8명에게 1명씩 다 붙습니다. 그러면 화면 뒤쪽으로 필드 플레이어는 남아공도 2명, 체코도 2명밖에 안 남습니다. 골키퍼가 압박을 안 받다가 뻥 찹니다. 뒷공간으로 뛰어드는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공이 볼을 소유하는 것에 비해 미스가 너무 많습니다. 체코가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패스를 줍니다. 그때 붙어있던 선수가 한번 용감하게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 선수가 압박을 출발하면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골키퍼가 볼을 받아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측면 선수가 볼을 잡으면 이제 그 자리가 빈 겁니다. 체코 선수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선수가 올라갔으니까요. 이 공간으로 볼을 받아서 넘겨줘야 하는데 남아공의 기술적인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니까 안쪽으로 패스를 준다는 게 잘못 맞아서 체코 선수한테 가버립니다. 어이없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이제 경기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체코가 지난 경기 우리랑 할 때도 그랬지만 선제골을 정말 빨리 넣었습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피지컬로 떨어뜨리고 뛰어가는 방식으로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남아공이 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넘어옵니다. 후반전에는 체코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앉은 체코를 남아공이 얼마나 흔들 수 있느냐. 이게 후반전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남아공의 다음 단계 축구가 나옵니다. 상대가 내려앉을 때 모디바와 무다우가 올라갑니다.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6명이 됩니다. 뒤에는 센터백 둘. 상황에 따라 음보카나 모코에나가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풀백들이 모두 올라가고 측면 공격수가 들어와서 숫자를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쉽게 됐냐? 체코가 너무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이 오늘 공격을 주도해도 만드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좀 어설프게나마 만들기도 하고 체코가 너무 내려가 있어서 남아공이 하고 싶은 대로 축구가 됩니다. 구체적인 결정적 장면을 보겠습니다. 좌우 풀백 올라가고 센터백 4명이 넓게 섭니다. 왼쪽에서 아폴리스가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들어옵니다. 미드필더 2명, 앞쪽 2명까지 합쳐서 6명이 가운데 모입니다. 풀백이 올라오니까 안으로 들어온 아폴리스를 활용해서 패스를 줍니다. 순간적인 움직임이 들어가면서 바로 스루 패스가 연결됩니다. 공격수가 많으니까요. 결정적인 찬스가 올 뻔했던 장면이고 실제로 남아공의 득점도 이런 방식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득점 장면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센터백 2명, 풀백 2명이 넓게 안쪽에 6명. 이 안쪽에 선수가 많으니까 상대 수비가 가운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 측면에서 마세코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리고 풀백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코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너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변수가 나오면 그냥 실점이라는 리스크입니다. 한번 놓치거나 우당탕 굴절돼서 들어가거나 어떤 내용이든 박스 안에만 있으면 상대가 박스 안까지 들어온다는 의미니까요. 이 상황에서 돌파가 시도됩니다. 밀고 들어가서 공간이 났습니다.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추 선수입니다. 여기서 슈팅을 시도하는데 남아공 선수의 손에 맞았습니다. 추의 손에요. 올라가 있는 팔에 볼이 맞으면서 핸드볼 선언이 됐고 이게 남아공의 동점골로 연결됐습니다. 이 경기를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남아공도 본인이 하고 싶은 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너무 내려앉아서 무승부긴 하지만 선제골을 5분 만에 넣고도 그 한 골 차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체코가 전반전에 굳이 이렇게까지 수비를 안 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의 수준이 있는데도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체코가 좀 더 잘 풀었던 장면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격 라인에서 선수들이 교차하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왼쪽에 있던 흘로잭이 아래로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주면 키가 크니까 받아서 떨궈줍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동시에 내려왔으니까 미드필더가 그 공간을 파고듭니다. 이런 식의 전술이 있었습니다. 볼을 잡아서 넘겨주고 바로 방향 전환. 이 떨어뜨려주는 패턴에 체코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피지컬적으로 체코가 분명히 더 괜찮은 팀인데 왜 이렇게까지만 활용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체코와 남아공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공격적인 축구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비겼으니 마지막 라운드까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남아공이 공격적으로 경기할 때 어설픈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남아공의 미들라인 핵심 선수가 모코에나입니다. 이 선수가 1차전에서도 옐로카드를 받았고 오늘도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우리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남아공 미드필드의 핵심이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호재입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남아공 축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유럽 스타일의 빌드업을 시도하려는 야심찬 팀입니다.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가는 복잡한 패턴을 구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드업을 완성할 만한 기술적 역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패스 미스가 자주 나오고 압박을 당했을 때 어설픈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식의 축구라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모코에나가 빠진다는 점. 이게 정말 큰 변수입니다. 남아공 중원의 핵심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우리가 남아공전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의 골키퍼 빌드업에 대한 압박. 체코처럼 소극적으로 지켜보면 안 됩니다. 골키퍼와 센터백들에게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실수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남아공이 시도하는 스위칭 패턴을 미리 분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측면 공격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풀백이 올라가는 그 움직임을 우리 수비진이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모코에나의 부재로 약해진 남아공 중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강인, 황인범 같은 중원 자원들이 이 약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멕시코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마지막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 1위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멕시코전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오늘 분석한 남아공의 약점들을 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면 됩니다. 체코와 남아공의 무승부. 우리에게는 모코에나 결장이라는 호재와 남아공의 기술적 한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안겨준 경기였습니다. 내일 멕시코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남아공전도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